안녕하세요. 노력공방 변화무실 문소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저희에게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특별히 미뮤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로 배나무실의 대표 제품인 미미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뮤는 쌀누룩을 발효시켜서 만든 발효 음료예요. 그래서 유기농 쌀누룩과 그 다음에 해당 제목의 곡물들을 같이 발효해서 만든 쌀누룩 발효 음료고요. 이 발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는 게 좋을까요? 미미유는 사실 정해진 양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식품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조금 더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될까? 하고 고민하시는 건 살 때문이겠지만 사실 건강상에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잖아요. 천연식품, 쉽게 얘기하면 자연식물식을 하거나 자연식을 드시는 분들은 사과를 한 개를 먹었는데 반 개를 더 먹는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미미유도 마찬가지예요. 발효식품이고 순수 곡물로만 만들었고 첨가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 얼마나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꽤 많으셨어요. 이유식한 아기들 보통 엄마 젖을 먹는 모유 수유하는 아기들은 아주 일찍부터 먹을 필요가 없긴 한데 분유를 먹거나 좀 변비가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좀 이유식 시작할 때쯤부터 소량씩 먹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미미유를 아기 같은 경우는 한 30ml에서 50ml 정도 아주 소량을 조금씩 먹여보시면서 아기의 변 상태의 변화를 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아기 변이 좋아졌거나 괜찮아 한다, 좋아한다 하면 조금씩 양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미미유와 단누룩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왜 단맛이 날까요? 쌀누룩은요, 쌀누룩균이 이 대사를 합니다. 자기 먹이가 되는 것들을 만나서 대사를 하는데, 쌀의 이 전분질들, 우리가 같이 발효시킨 전분질을 대사를 하면서 이 대사 과정에서 다양한 효소가 생겨나요. 근데 이 효소들 중에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가 쌀의 전분질을 분해하면 자연스럽게 올리고당과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미유를 오래 드신 분들을 위해서 미미유를 활용한 추가적인 레시피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네, 저는 오늘 준비를 뭐 했냐면 바나나하고 키위, 골드 키위, 그리고 먹다가 남은 조그만 살구가 있길래 걔도 넣었어요. 넣어주세요. 얘를 같이 넣고요. 미리 준비해놨다네요. 여러분 달달한 소리 들릴까봐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나봐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실제로 먹어보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자, 케일 맛이 있는지도 모르실 것 같은데 정말 맛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철 과일 때 지나치지 마시고 아기들에게 먹이고 싶은 과일과 같이 야채도 넣고 갈아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님 혹시 미미유를 당뇨가 있는 환우분들이나 네. 항암 하시는 분들이 섭취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저희 친정아빠가 대표적인 당뇨 환우신데 당뇨 27년 차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합병증이 다행히 없으십니다. 당도 수치보다 중요한 건 어떤 당이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요. 한 100ml 내외를 하루에 시간차를 두시고 여러 번 나눠서 드세요. 이 미미유에 들어있는 여러 좋은 영양소들과 미생물과 유익균을 만들어낸 대사 산물들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드시되 한 번에 막 콸콸콸 드시지 마시고요. 한 100ml 내외로 중간중간에 한 3-4시간 간격을 좀 두시고 드시면 좋으세요. 항암하시는 환우분들 정말 수많은 항암하시는 환우분들을 뵙기도 했고 그런 분들한테 상담도 해드리기도 했고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정말 많은 의약품을 드시고 계시고 항암을 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세포들과 유익균들까지 다 죽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근데 장 환경이 뭐를 관장하냐면 우리 몸의 전체 면역력을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하시는 환우분들은 정말 면역력이 필요한데 그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장의 환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장이 안 좋으면 뭐가 안 될까요?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건 영양소 흡수가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이 안 좋다라는 건 독소들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독소, 외독소에 속수무책으로 장이 시달리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런 발효식품, 특히나 곡물로 이루어진 영양소를 직접적으로 섭취도 하고 소화가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단누룩은요, 배남시에 사실은 한 4, 5년 전에 개발을 해놨어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단누룩은요, 목적이 단맛이에요. 이 누룩으로 단맛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미미유를 먹으면서 미미유를 음식에 활용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미미유의 좀 단맛을 좀 더 극대화하면 내가 음식을 하거나 먹는 데 설탕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설탕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그걸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강한 단맛 굉장히 드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단맛이 드문데, 저는 이 쌀누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 단맛을 낼 수 있다. 쌀누룩이 발효 과정에서 낼 수 있다. 첨가물 하나도 없이 단맛을 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음식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타입 자체가 떠먹는 타입처럼 걸쭉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잘 흐르지 않게 만들어졌는데, 기호에 따라서 저는 밥알 모양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갈아서 쓰셔도 되고, 사실 얘가 발효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음식에 쓰일 때 입자감이 거의 없어지고 요리를 하면 다 그냥 부드럽게 스며드는데, 단맛을 내기 위해서 누룩만 가지고 발효를 했어도 됐지만 저는 꼭 찹쌀을 넣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찹쌀이 또 누룩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부드러운 단맛을 내고 질리지 않게 하는, 그리고 발효를 촉진시키는데 찹쌀 맛이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단누룩은 어떻게 쓰냐면 그냥 이렇게 한 스푼씩 드셔도 돼요. 그냥 한 스푼씩 드셔도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곳에서 설탕을 쓰는 음식들 있죠. 가장 가깝게는 설탕을 어디다 쓸까요? 각종 음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주스를 만들거나 과일 같은 걸 먹거나 할 때, 아니면 샐러드를 만들거나 할 때 좀 즉각적으로 좀 단맛을 줄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각종 소스 만들 때, 단맛 필요할 때, 그리고 오늘처럼 집에서 만약에 과일 같은 거 드신다고 할 때, 이런 과일이 그냥도 맛있긴 한데 우리 애기는 좀 단맛 좀 더 줘야 잘 먹어 하시면 그냥 단으로 살짝 얹어주세요. 이렇게 토핑으로 얹어주시고 이렇게 비벼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단맛을 좀 더 추가해서 여름에 천연 단맛 필요할 때, 단맛을 너무 억제했더니 참다가 이상한 데서 엄청난 정제당을 확 드시더라고요. 그런 거 드실 바에는 이렇게 해서 단맛을 충분히 누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견과류 토핑이나 그래놀라 토핑 같은 거 같이 얹어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배나무실에서는 모든 원재료를 최고의 재료들로 사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유기농 원재료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마지막 질문 같은데, 배나무실에서 모든 원재료를 최고의 재료들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배나무실 가치하고 맞닿아 있는 일입니다. 배나무실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냐면요,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땅에는 굉장히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게 땅이어야죠. 그 땅에서 자라난 자연의 것들이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는데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요, 그 생태대로 살아야 되는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들이 너무 많이 왜곡되고 망가진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나무시에서는 정말 우리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 잘 살아낸 식재료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식재료가 잘 살아내려면 그게 원래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있는 땅에서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라난 식물을 먹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유기농 농산물은 소비자로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과 그 식물을 선택한 소비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배남시에는 그런 유기농 농산물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살리는 일은, 땅을 살리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곡식들을 소비해주는 일은 다음 세대에게 생명이 가득한 땅을 돌려주면서 그 세대가 안전하게 우리나라의 식량인, 주식인 이 식량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그 식량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물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유기농 농산물, 그 중에서도 유기농 쌀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유기농 쌀을, 우리의 주식인 쌀을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살려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자연과 자연 환경에 살고 있는 다른 생명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가장 좋은 원재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